우리는 다양한 생명체들과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무분별한 개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가 국립해양박물관이 이런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번에 보호 대상종인 빅벨리 해마를 인공 번식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이번 연구가 앞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국립해양박물관에 김소연 주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립해양박물관이 해양동물 전문 구조 치료기관으로 지정돼서 종 보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좀 자세한 내용 짚어주실까요? 국립해양박물관은 바다거북류와 해마류의 서식지의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예. 해양동물 전문 치료기관으로도 지정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서식지의 보전기관은 바다가 아닌 곳에서 생물을 보호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증된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해양동물 전문 구조 치료기관은 생물이 좌초되거나 그 바다의 어구에 걸리는 등의 사연으로 구조 및 치료가 필요할 때 출동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관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마리의 구조된 바다거북을 치료하여 부산 송도 앞바다와 제주도 앞바다로 자연 방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바다거북의 치료기간 동안 국립해양박물관 수족관에서 대중에게 공개하기도 하였고 네.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여서 해양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또 이번에 국립해양박물관이 보호 대상종인 빅벨리 해마를 인공 번식해서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빅벨리 해마는 어떤 겁니까? 먼저 해마류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해마류는 특이하게도 유관왕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관왕이라는 게 캥거루의 주머니와 비슷한 곳인데요. 네. 수컷이 암컷에게 알을 받아 부화할 때까지 돌보는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수컷에게 이제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알을 돌보는. 네, 배에 주머니 같은 게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빅벨리 해마는 해마류 중에 가장 큰 유관왕을 가지고 있어서 빅벨리, 큰 벨은 가진 해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크기도 가장 커서 최대 35cm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해마류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전시 효과가 뛰어나서 많은 수족관에서 보유 중입니다. 예. 현재 해마류는 전 세계적으로 종 보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중인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사육에 대한 난이도도 높고 2세대를 유도하는 과정 또한 되게 까다로워서 인공 번식을 위해서는 해마의 생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양박물관이 그동안 이제 빅벨리 해마를 들여왔는데 지난 3월부터 인공 번식에 나섰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전까지는 반입을 통해서 전시를 진행했었는데요. 지속적인 반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직접 번식을 시켜 전시를 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전에도 빅벨리 해마종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세대 완전 양식에 성공하기도 했었고요. 예. 타 수족관에서도 개별적으로 인공 번식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들어서 이를 통해서 가능성을 좀 확인하고 번식 유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번식 유도하는 게 까다로웠다 하던데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좀 난이도가 어려운 과정이었는데요. 예. 해마 인공 번식에 있어서 첫 번째로 번식 유도, 두 번째로 새끼 성장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번식 유도에 있어서는 조명 주기, 온도 등을 그 해마의 번식기와 유사하게 조정을 해줌으로써 산란과 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예.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준 지 3개월부터 구애 행동을 보였고 산란 활동을 시작해서 수컷의 육아당에서 알을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도한 지 6개월 후부터는 출산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새끼 성장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새끼가 태어난 후 새끼 성장에서는 환경 조성과 먹이 붙임 이런 것을 유도하는 데 신경을 되게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부화 후 30일까지가 먹이를 먹지 않거나 선천적으로 부력 조절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실패한 개체들이 많아 좀 산란율이 높았고요. 예.
다음으로 수족관에서 기르는 만큼 냉동 먹이를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새끼 때는 알테미아라는 작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살고 커서는 약간 새우와 비슷한 냉동 먹이를 먹게 되는데요. 네네. 이게 어릴 때는 살아있는 먹이를 먹다가 크면서 냉동 먹이를 먹으려니 좀 잘 먹지 못해서 이 과정에서도 좀 상열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몇 마리의 개체가 많은 실패를 딛고 성체와 유사한 크기로 성장했고 그 중에서 성장이 좀 빠른 한 마리를 국립해양박물관 수족관에서 전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알에서 깨어나는 게 개체 수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저희가 한 마리의 빅벨리가 한 100마리에서 200마리 남짓의 새끼를 산란한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성체가 지금 돼서 네. 몇 마리가 지금 살아남았습니까? 앞에 전시한 개체는 한 마리인데 예. 지금 후방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개체는 10마리 정도 됩니다. 진짜 좀 까다롭긴 까다롭네요. 그죠? 네. 예. 성체까지 유도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네. 아니 이제 좀 커가지고는 냉동을 주니까 잘 안 먹어서 걱정이다 하셨는데 지금 네. 성체가 된 빅벨리 해마 건강합니까? 성체가 된 빅벨리 해마는 지금 전시 수조 이렇게 들어간 첫날부터 되게 먹이도 잘 먹고 여기저기 유영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에는 되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첫날부터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다른 해마들과 잘 어울리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진짜 건강한 녀석이네요. 그죠? 100마리, 200마리 태어났는데 가장 먼저 제일 커가지고 지금 전시까지 가능하게 됐다. 네, 맞습니다. 그 부화와 관리만 잘 된다면 지금은 뭐 10마리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다른 치어들도 좀 생존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좀 노하우가 쌓인 건가요? 저희 지금 백사이드에 있는 다른 새끼들도 되게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어서 몇 달 후에 추가로 전시 수조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번식을 통해서 해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많이 축적할 수 있게 되어서 만약 추후에 번식을 다시 시도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또 방송 들으시고 요 빅벨리 해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국립해양박물관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네. 현재 전시 중인 해마는 15마리 내외로 그중에 번식한 개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해초들 사이에 숨어있는 해마들 중에서 유난히 작은 친구를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 친구가 다른 해마들과 해초들 사이에 꼭 숨는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발견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예. 조금만 유심히 관찰하시면은 약간 핑크빛을 보이는 친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신장이 지금 얼마나 됐다고 여쭤본 몇 센치 정도 지금 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 12cm 정도 12cm. 되고 다른 눈을 정말 크게 뜨고 찾아야겠네요, 그죠? 네. 그래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한 18cm 정도 돼서 유난히 작아 보이니까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해마 중에서는 지금 좀 핑크빛이고 좀 작다. 해초를 조심히 보시면 찾을 수 있다. 예. 네, 맞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후 7시까지 운영 중인데요. 네네.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리뉴얼을 위해 휴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새끼 해마를 보고 싶으시다면 휴관 기간 전후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연구가 어떻게 보면 해양생물 보호 관리를 위해서 좀 모범 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보호 대상종을 인공 번식에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이 또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번 번식 소식을 통해 생물을 채집하거나 반입하는 방법 외에도 이런 바다의 도움을 받는 방법 외에도 자체적으로 생물을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모습, 이런 거를 되게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 성공을 통해서 수족관의 여러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과 서식지의 보전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이런 역할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서 많은 해양생물들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생명의 탄생이 시작한 만큼 많은 생물들을 품고 있는데요. 그동안 바다는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다가 유한할 수 있음에 있고 계속해서 가져가려고만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닷속이 고갈되어 가는 것을 깨닫고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함께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의 보존에 대한 관심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립해양박물관의 김소연 주임이었습니다.